민주당 성향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저 신변의 위협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게 저항권을 발동해야 될 상황인데 네.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 이 질문이라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나온 분들은 대부분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네. 많이 나왔어요.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 간에 국민님은 마찬가지고요. 아니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이 아닌가요? 아니. 예, 저 김수길 검사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반대신문상 36-1항, 63항, 64항, 73항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자, 증인께서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할 때 일부 시민들이 추경호다라고 외치면서 약간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국회로 막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하셨다고 아까 증언하셨는데요. 그럼 증인께서는 시민들이 격앙이 돼서 국회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왜 시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계엄이 됐으니까 당연히 격앙되지 않겠습니까? 계엄이라는 것이 우리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당 의원으로서 그 계엄의 사유에 대한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 계엄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네, 즉 증인께서도 매우 잘못된 거죠. 그 부분. 예, 다수의 국민들이 계엄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임은 인식하고 계셨던 거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일지라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임이 기본적인 명제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임도 인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입장만 확인하려고 하셨던 건 저항이라는 표현은 제가 쓴 적이 없습니다. 저항이 아니라요.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민주당 성향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저 신변의 위협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지, 그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게 저항권을 발동해야 될 상황인데 네.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 이 질문이라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다수의 시민들이 나와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은 표현을 했던 거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그때 예. 나온 분들은 대부분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네. 많이 나왔던.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 간에 국민님은 마찬가지고요. 아니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이 아닌가요? 아니 국민이 아닌 것이 아니고 지지 성향에 따라서 네. 저희를 환영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저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도 저희를 지지하는 시민이 있고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시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음에도 설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건 기억하시죠? 예. 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설득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입장에서 피고인을 비롯해서 무언가 국민들을 위해서, 불안감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안심하십시오. 일단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형태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검사님으로부터 훈계를 들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증언하러 나왔으니까 팩트에 관해서 질문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피고인이 그런 역할을 했는지 안 하는지에 관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께서 그런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려거나 좀 설득하려는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저희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어디서 합니까? 네. 지금 당장 계엄이 선포돼서 이 계엄이 왜 선포됐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1시간을 저희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여당이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어디서 설득을 합니까? 그거는 너무 지나친 질문이시죠. 예. 네. 재판장님, 두세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뭐 언론에도 좀 많이 보도되고 한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를 하면 59분을 본인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는 1분 듣고 회의 끝낸다. 네, 뭐 이런 보도들이 제법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고 상대방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전화를 끊거나 대화를 중단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 그런 스타일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뭔가 질문하기 전에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그분 성품상. 저도 뭐 그분하고 제가 뭐 통화를 해본 적은 없지만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제 그 급박성에 그에 대해서 시간대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피고인이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라는 그 문제를 따질 때 피고인이 첫 번째 변경 당사에서 국회로 들어가자. 그래서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가면서 의원들을 예결위장으로 집합시키는 그런 행위가 그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의도하에 행한 행위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가진 사람은. 근데 그래서 이제 의회에 들어간 시점이 23시 47분, 48분 정도에 이제 원내대표실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2차 통제가 돼가지고 의원들로부터 우왕좌왕하는 의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증언하신 대로 못 들어가니 어떡하냐, 뭐 일부는 당사로 이미 가버렸다, 일부는 공변당하고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또 잠시간에 한 10분 남짓한 이제 논란이 좀 있다가 00시 03분에 이제 당사로 일단 모여 있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공지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7분 뒤인 00시 30분 정도 되면 이미 언론 보도에 의결 정족수가 이미 본회의장에 충족돼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38분에는 우원식 의장이 공식적으로 이미 의결 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바로 1시에 개의하겠다라는 통지를 공식적으로 또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미 의결 정족수가 찬 30분까지 사이 00시 03분에 당사로 변경한 것부터 27분 정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논란 아니겠냐 싶어요. 00시 30분이 되면 피고인이 어떤 행위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엄 해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의결 정수가 이미 차버렸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35분 내지 37분 정도 되면 계엄군이 본관에 들어와서 통로를 막아버리죠. 그 통로가 이제 막혀버리죠. 그죠? 대치 상황이 되고. 그때는 또 원내대표실에 있는 의원들도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네. 그래서 피고인한테 어떤 책임을 묻겠다라는 상황, 시간이 굉장히 저는 짧고, 그런 건데, 그거가 그 당시 그 행동이 이렇게 중요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논란인 건데, 그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생각해 보신 바가 있었습니까? 재판장님, 이 질문은 죄송합니다만 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지금 증인에게 묻는 거라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뭐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재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예. 그냥 가도 되나요? 예, 그냥 가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증인 관련해서 1023 증거는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